첫 번째 의제는요. 두 패널이 모두 꼽아주신 2022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 특히 강 소장님은 지방선거까지 같이 선정해 주셨는데요. 지난 3월 9일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또 이후에 6월 1일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완승을 거두면서 정치 판도가 크게 바뀐 상황입니다. 이 의제를 선정한 이유와 말하고 싶은 점, 우리 강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먼저 그 3구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선거인데요. 네. 3구 대선과 함께 열렸던 재보궐선거에서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의 개인적인 의미도 컸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네네. 무엇보다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 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제대로 반영된 양대 선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과 3개월 터울이었죠. 터울로 이어졌던 지방선거에서까지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압승, 판정승까지도 볼 게 없을 정도로 압승을 했죠. 뭐 막판에 경기도가 뒤집혔지만 경기도를 제외하고도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방정부에서까지의 승리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과연 이런 승리가 어떻게 왔을지, 지금까지 사실 정권교체 주기가 10년, 대통령 2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 주기로 왔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슈를 딛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한 본인의 임기 만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신뢰를 잃고 정권을 내주게 되었을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고찰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실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향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영향이 컸는데요. 뭐 말 그대로 이 대선에서 조금 패배하고 났을 때 조금 이제 국민들께 피로감을 덜 주는 차원에서 들어가서 다른 걸 준비하고 나왔던 다른 모습과는 달리 본인이 정말 말 그대로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가면서까지 굳이 연고도 없는 인천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고 실제로 지금 국회 회기 중에서도 뭐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들릴 정도로 본회의를 막 소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이게 진정한 패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양대 선거가 다른 부분보다도 이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제대로 반영된 선거가 아니었나 그 차원에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이 지금 두 선거 다 민주당이 크게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은 뭐 대세적인 예상이었잖아요. 사실은 뭐 아, 그랬어요? 그랬죠. 그건 뭐 솔직한 그렇잖아요. 네, 그랬었죠. 네, 선거 판세 자체가 대단히 네. 기울어져 있는 선거였고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특히 대구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네.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뭐 사실상 선거를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네. 시작이 굉장히 4.7 재보궐선거였죠. 그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스타트가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네. 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기현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닐 텐데 네. 두 선거가 네. 어떻게 이 주제를 좀 생각하시게 되세요? 저는 이제 올 한 해 이제 시작을 사실은 1월 3일 날 이제 저희 뭐 정치 공동행동에서 이제 피켓을 드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들었던 목적이 이제 아무래도 대선을 위해서 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서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나서면서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또 정치라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 원수를 뽑는 가장 큰 행사이니 당연히 이것이 이제 올 한 해의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정치 교체를 외쳤고 정치 교체. 상대 정당은 정권 교체를 외쳤는데 결과적으로 정치 교체가 정권 교체에 밀린 거죠. 완전 완패를 했고 전쟁으로 비유하면은 졌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에까지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지방선거에서 이제 저는 또 여성 청년으로서 이렇게 비례대표로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결과를 받아보니까 그게 숫자로 분명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또 이번에 저는 사실 이게 좀 연결해서 사실 세 가지 의제를 뽑았거든요. 네. 이 대선하고 제가 뽑은 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슈 세 가지를 정했어요. 이제 대선하고 그다음에 신당역 살인 사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12구 참사. 근데 사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성 청년의 입장에서 이제 누군가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에 나선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여성이
살해된 그런 사건, 그다음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안타깝게 죽은 사건 이렇게 뽑으면서 이 대선을 다시 돌아본다면 정치 교체가 아닌 정권 교체가 만들어낸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정권 교체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20대 대선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한 2분 정도 허락된 시간이 있는데 지방선거에 국한해서 좀 이야기를 넘어가죠. 뭐 대선대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어쨌든 우리 대구 경북 지역 뭐 어쨌든 일당 뭐 독식 아주 뭐 더 강해졌습니다. 네. 더 강해졌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는 사실은 뭐 여야 불문하고 다 뭐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꽤 지났어요. 어쨌든 뭐 이제 연말을 맞이했고 혹시 현재 지금 지역 정치 우리 지방 자치단체 내지는 지방의회 정치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어떻게 좀 총평하실까요?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거나 의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행정부라고 하면 뭐 구청장 내지는 뭐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아무래도 모두 거의 같은 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역할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현실적으로 맞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우리 당 탓만을 하면 안 되는 게 지역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조금 잘 갈고 닦았더라면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 우리 대구 경북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민주당이 한번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 출신에서 뭐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진출을 그동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 결과 역시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평가받기는 조금 박하게 평가받지 않았나 그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견제와 감시 문제의 해결은 지금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까지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일당 독식이나 그런 부분의 문제보다도 뭐 아예 시스템 차원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래요. 원래 특히 그런 토론의 자리가 대구에서 또 많이 있었고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이번 의회 구성을 보면은 지난번 저희 문재인 대통령 정권 잡았을 때 이제 뭐 민주당 일당 독재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희 지방의회를 보고 있으면 국힘당 일당 독재라는 말을 다시 되돌려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뭐 견제 기능은 다 상실이 됐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제도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이 지형이 무너지긴 정말 힘들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이 또 지역에 좀 잘했으면 이번에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다고 치면은 뭐 국민의힘은 잘해서 또 이렇게 또 이런 결과를 얻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출마를 하면 곧 당선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뭐 많이 아쉽고 내년에는 어쨌든 좀 이 판을 바꿔볼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반사이익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법률 용어에 잘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상대가 못해서 얻는 이익 이런 것들을 보통 반사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았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그 당시 이제 여당의 실정 때문에 또 이제 정권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상대가 못해서 자꾸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권력 구도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 유쾌한 일은 아니죠.